안녕하세요. 국민의 명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문성근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지난 7월 13일에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정권교체를 하자,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를 만들자, 이렇게 대국민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안단을 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들 사이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함세웅 신부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게 민주행동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 민주행동 같은 조직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7, 80년대 운동의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SNS 시대, 시민 주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명하복식의 조직체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에 커다란 광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들이 편안하게 진입을 해서 놀다가, 그다음에 중요한 때는 어깨 걸고 같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드렸고, 함신부님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함께 제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권교체 정말 하고 싶으시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선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야, 국민의 명령도 뭐 잘 안 되더니 뭐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국민의 명령은 이 인터넷과 SNS 시대에는 온과 오프가 결합된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해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대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합당 선언문에 온오프 결합 시민 참여형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썼죠. 그래서 저는 당에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실패하고 나니까 아예 시민 참여 제도를 폐기해 버리더라고요.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운동하면서 이렇게 시민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통합만 하고 나니까 퇴행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나가서 시민으로서 시민과 함께 시민 주도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던 거죠. 정말 정권교체 간절히 원하시죠? 정말 정권교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선거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저쪽은 말이죠,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60년을 집권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권력의 돈의 사법 권력까지 완벽하게 틀어지고, 그다음에 뭐 뉴라이트에 뭐 서북 청년단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일베 현상을 활용해서 이 젊은이들까지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은 분해돼 있고 분립돼 있고, 또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은 정당 간의 중립 원칙에 발목 잡혀서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을 뭘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뭔가 하겠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 이 행동하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스스로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이요, 내일 시청 광장에 다 모여주십시오, 이런다고 됩니까? 물론 열정적인 분들은 오시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거길 나오십니까? 그래도 조중동이 사기치는 거 보면 사실이 뭘까? 이렇게 인터넷 막 뒤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내가 10,000원 모금에 응할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페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이 힘을 받겠지. 내가 좋아요는 눌러줄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분들이 느슨하게나마 연대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온라인의 플랫폼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든 또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초정파로 뭐 취미별 모임 또는 의제별 모임 그러니까 탈핵 문제, 교육, 의료 등등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안에서 평소에는 재밌게 놀다가 선거 국면이 딱 됐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확산을 막겠다는 사람들은 딱 어깨 걸고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예가 많습니다. 미국의 무브원이 대표적인 시민 정치운동 네트워크이죠. 거기는 98년에 그러니까 구글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체예요. 처음에는 클린턴의 탄핵을 저지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오바마의 초재선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시민 조직이죠. 그거를 보고 오바마의 초재선을 보고 영국의 노동당이 우리도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시민 참여형으로 진화하겠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예고요. 세 번째 예가 독일의 해적당입니다. 이건 완전히 인터넷 정당이거든요. 근데 카피 레프트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정당 운영 체계를 그냥 인류 공용 자산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현지화한 게 그리스의 시리자고요. 집권했죠. 스페인의 포데모스입니다. 금방 만들어진 정당이 뭐 바르셀로나 시를 먹었다니까 대단한 큰 변화를 이뤄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배우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험도 많잖아요. 우리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터넷을 전국에 깔면서 인터넷을 토대로 한 많은 시민운동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 맞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구성도를 보시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기능, 커뮤니티 기능, 캠페인 정책 기능. 이 구분은 영국 노동당이 대략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한테 딱 맞다 싶었어요. 우선 이쪽부터 보죠. 그럼 캠페인을 벌입니다. 제일 쉬운 게 청원 서명이죠. 그 다음에 집회와 시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또는 모금도 할 수 있죠. 이 캠페인 기능은 무브원에서 따왔습니다. 네, 정책 생산 기능인데요. 이건 이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수기 표결해서 입안까지 가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민간 띵크탱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미디어 플랫폼을 보죠. 그러면 이제 컨텐츠 생성 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진실 창고, 거짓 창고, 역사 창고, 생활 정보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본은 오바마 재선 캠프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는 그 오바마를 선전할 내용을 진실 창고에 두고 상대 후보를 공격할 내용을 이렇게 거짓 창고에 뒀어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일베가 일종의 거짓 창고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정말 정보 전문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모를 것 같은 정보도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해놨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고 김대중 대통령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엄청 죽었는데 축구를 보러 갔다 이거예요. 엄청 공격을 해. 근데 사실관계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민의 정부 그 부속실장이었던 김한정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쭉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 짧게 요약해서 반론을 딱 쳤더니 깨갱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모든 시민이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재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특히 우리 경우에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창고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들, 그 정보들은
기존에 있는 SNS, 각종 미디어 블로거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쫙 퍼날라진다는 거죠. 퍼날라져 가면 저들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논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논쟁의 무기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여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조직 커뮤니티에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이나 정책 생산이나 이런 데 참여한 분들은 의제형 네트워크 또는 직능별 네트워크에 누적이 돼 가고요. 동시에 생활 권역별 네트워크에도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되돌아보면 2012년 대선 때 그 표창원 교수가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 서명운동을 했잖아요. 30만 명이 서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번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30만 명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운동, 다음 이슈가 될 때 훨씬 빠르게 확산이 되고 조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권역별로 평소에는 취미나 봉사나 등등 하면서 놀다가 선거 국면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부산을 생각해 보면 맨날 선거에 지니까 낙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민주진보 지향 시민이 5만 명이나 돼.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 선거인데 민주진보 쪽에 단일 후보도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단일 후보가 뽑히면 이게 당선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한번 각자 바쁘지만 그래 2시간, 3시간씩 낼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한번 자봉단을 구성해보자 이거죠. 이게 제안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 경험으로는 대략 5%에서 10% 정도가 오프에 나오시잖아요. 그럼 5만 명이라 그러면 5%면 2,500명이 자봉단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지역구가 18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빼고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한 지역구별 100명이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2012년 총선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는데 문재인 후보하고 저 중심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모인 게 당연한데 저는 불쌍하니까 저 미친놈이 저 미친놈이 저 출마 도와주고 싶어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 옆 지역구에 전재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가족하고 친구 몇 명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 한 50명만 붙어줬으면 됐어요. 그 가족 매치 48% 했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넘어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선거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마을 장터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를테면 중고품 매매 교환도 되겠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그 민간 띵크탱크에서 커리큘럼을 받아서 시민 정치학교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결국 정당도 정치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요,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전체를 만드는데 대략 1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급해서 급한 대로 제일 급한 거 캠페인 기능과 요 조직 기능을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2억 원이 모금되면 일단 요걸 만들고요. 두 번째 5억이 모여지면 요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만들어지면 요 정책 생산 기능과 요 종합관리센터, 데이터 취합 관리하는 종합관리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상시적으로 여론조사가 가능하고 이 안에서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급하다 그럴까? 이런 거는 뭐냐면요, 국정원의 해킹입니다.
사실 국정원 해킹이 들키기 전에도요. 작년 재작년 기사를 보면 KT하고 KB인가가 털렸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 다른 데는 안 털렸을까요? 요번에 국정원하고 같이 한 나나기획인가 거기서 통신 3사의 기기를 납품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 전체 DB를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뭐가 무서운 거냐면요. 오바마 재선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미국 민주당이 거기는 DB의 매매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DB를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뭐 쇼핑몰 이런 데하고 DB를 교환해 가지고 거의 미국 전 국민의 DB를 다 확보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문성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문성근에 대한 DB가 50개에서 200개가 뜬다는 거예요. 그걸 쫙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취미와 관심사와 정치 성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 골수 지지자는 빼고 이 중간층 사람들의 관심사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 선거운동 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그 유권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됐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 당일날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공화당은 12월 18일 밤 12시에 선거운동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 파티하고 술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때부터 조직이 가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하는 자봉단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빅데이터 안에 중간층에서 오바마로 기운 사람들과 민주당 골수 지지층만을 향해서 투표 동료 운동을 한 겁니다. 그걸로 오바마가 이겼어요. 그런데 2012년에 이미 새누리당은 일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상황실에 있었는데요. 2시 반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전국에 문자를 뿌려요. 준비된 차량을 동원하여 투표행위를 도우라. 준비된 차량 불법이죠. 그런데 그들은 준비된 차량을 동원해서 투표 안 한 사람 중에서 박근혜 후보 찍을 사람만 골라서 투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길 줄 알았잖아요. 저쪽에서 투표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개인의 그 정보인권을 침해해서 사찰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테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의 DB를 갖고 있는 여러 업체들을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지지자 DB도 없어요. 2012년에 만들어진 35만 명 국민선거인단 그 DB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7월 13일 날 이제 대국민 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간담회를 여러 군데를 주섬주섬 다녔습니다. 이 여름 휴가라서 많이 못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2010년보다 상황이 너무 나빠요. 뭐가 나쁘냐면 너무 낙담을 하고 계시고 너무 화가 나 있어. 정당들에 대해서. 화나시는 거 정말 이해되거든요. 근데 화만 내면 뭐하냐고. 화를 넘어서서 다음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어느 날 정말 우리가 대호각성하고 오늘부터 모든 목표를 정권교체에다 두고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0%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서 일단 총선은 후보들이 알아서 경쟁력 갖고 뛰라 이거예요. 그러나 대선에 들어갔을 때 온라인에서 10만 양병하자. SNS 전사단을 10만 만들고 오프라인에 나와서 뛸 사람들 10,000명을 조직해서 일단 대선을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플랫폼에 모인 50만, 100만의 시민의 힘과 함께
당선자와 함께 정당 혁신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소수정파 아니에요. 정권 교체해도. 그러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행정도 해나가야 참여정부 같이 양쪽으로 두들겨 맞다가 무너지는 일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냐.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아니 2017년 대선 후보로 누가 좋다는 것 갖고 싸워 지금. 그 싸워 뭐해요? 아니 오합지졸이야. 정당은. 시민은 조직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보병이 없는데 장수 하나 누가 되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2017년 봄에 국민이 결정하실 거예요. 어차피 2002년 대선 때 50% 국민 참여했잖아요. 2007년에 100% 모바일 했고 2012년에 100%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역진시키겠어요? 그때까지 그 대선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분들은 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분들이 국민 앞에서 앞으로 한 1년 반이죠? 2년인가요? 네, 2년 동안 열심히 정치 행위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누적된 결과를 그때 가서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지지하든 그냥 잘하기를 바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허구한 날 누군 안 되고 누군 되고 이거 싸워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요, 나중에 17년에 후보가 만들어져도 그 지지하는 세력의 마음이 통합되지 않아서 집니다. 우선 선거운동을 할 조직도 없지. 그때까지 계속 싸움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돼? 아유 제가 나가면 지는데 난 안 해. 2012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힘을 보여야 정당이 바뀌어요. 정봉주가 구속됐을 때요, 그때 낙검수가 여의도에서 맥주 파티 했거든요. 한 5만 명 모였어요. 저는 2002년 대선 이래 그렇게 많이 모인 걸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연단에 민주당 중요한 정치인 다 나왔어요. 그리고 다 자기한테 마이크를 달래. 왜 그랬냐고요? 유권자가 조직화되어 있으면 정치인은 얼굴 도장 찍으러 다닙니다. 근데 흩어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팬클럽은 됐었는데 이게 의제형으로 진화하지 못한 거죠. 무본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내자는 겁니다. 근데 가끔 질문을 해야, 이 말씀을 드리면, 야, 다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다.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하고 질문하면 뭐 합니까?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나은 방안 있으세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안으로 갈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성공시키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저는 내주 정도면 일단 2억은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캠페인 플랫폼과 조직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게 그럼 한 11월쯤 진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데요. 그 안에서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죠. 국민의 명령 때는 거리에 나가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이거 거리에 나가서 무슨 재간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거리에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도입니다. 근데 왜 이게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냐면 2002년부터요. 우리 정치사는 그 정당 혁신의 역사였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90년에 3당 합당이 된 다음에
김대중 총재의 독재 권력이 강화됐어요. 선의의 독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사불란하게 당을 이끌었는데 그분이 빠지고 나니까 그분이 하셨던 기능을 제도로 보완하려고 노력해온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개혁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정당이었습니다. 해적당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첨단을 걸었죠, 그때까지. 근데 민주당과 중간에서 만난 게 열린우리당인데 그때는 진성당원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이걸 목표로 이걸 그 기본 논리로 만들었던 정당이에요. 근데 실패했죠. 전성기에 40만 명 정도 갔다 그러거든요, 열린우리당이. 근데 당비가 처음에 10,0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40만이면 지역구별로 1,500명이에요. 1,000원이면 월 150만 원이에요. 얼마든지 동원 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탈근대로 넘어가면서 정당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은 전성기 30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서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에게 입당을 강요하지 말고 지지한다면 당원에 비해서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당을 혁신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국민의 명령이 그거였죠. 그랬는데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대선 실패 후에 퇴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서 상시적인 힘을 보여줘야 정당도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일산 바보주막에서 홍창욱이라고 제 친구를, 사랑하는 후배를 만났어요. 이게 그랬더니 얘가 그래. 아, 성근이 형 또 마지막을 하는데 그때 희망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형이 돈 내라 그런 게 한두 번이냐 이거야.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더라고. 더 이상 할 운동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제 상상력 안에서는 이 정치 정당 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거 이외에 다른 방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특히 외국의 정당들이 대의제도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 우리 국민의 명령 구상이 옳았다. 영국 노동당은 우리 다음이에요. 우리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걔들은 실천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정치사는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돈을 빨리 모으면 모을수록 이 플랫폼의 기능이, 다양한 기능이 붙어질 거고요. 그렇게 될수록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국민의 명령 회원 여러분, 2010년부터 5년이죠. 그동안 정말 거리에서 밀란 같이 해주시고 민주통합당에서 제가 떠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 보고 속상하셨고 또 나오는 거 보고 속상하셨고 그랬을 텐데 이제 막바지 마지막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 개혁당 연설 때 노무현 후보 눈물 흘리시던 연설 때 편집엔 그게 없던데 제가 5만 원, 10만 원 냅시다. 그리고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 좀 많이 냅시다. 저도 갖고 왔습니다. 이러고 봉투를 꺼내 흔든 적이 있었어요. 63빌딩에서. 그때 그 100만 원 갖고 갔었거든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생활인에서 허용하는 한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를 꼭 성공시켜서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리고 세워질 민주진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